그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재산이 한 70억 된다면서요. 70억이요. 그 중에서 한 40억 정도가 부동산이고 한 30억 정도가 이제 현금 재산, 그러니까 뭐 예금하고 주식 뭐 요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알기로는 아마 그냥 예금으로 통장에 있는 돈이 아마 지금 아들이 20살일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17살부터 7억 8천만 원의 현금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통장에 징여받았다는 거죠. 네. 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러니까 주진 아버지한테. 그 세금 내수는 괜찮아. 네.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도 한 6억 몇천이 있고 네. 본인도 5억 몇천이 있어요. 통장에 있단 말이에요. 바로 네. ATM에서 뺄 수도 있어. 그런데 왜 2억 8천의 사적 채무를 가졌냐 이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현찰 있는데 70억이 다 부동산 자산이어가지고 함부로 팔 수가 없고 시간이 걸리고 하면 내가 이해한다고. 근데 당장 통장에 한 30억이 있는 사람이 왜 2억 8천을 빌렸냐고 개인 채무로. 그리고 그중에서 1억만 갚았고 작년에는 274만 원인가 요 정도만 배우자가 상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 같으면 상환 계획이 쫙 있어가지고 한 달에 274, 274, 274 쭉 가는 게 이해가 가지만 그쵸.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럼 본인도 나중에 분명히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다고 해명해야 될 거고 그게 납득이 가야 될 거야. 주진우 의원도 사적 채무가 2억 8천 있다고 재산신고 내역에 했다면 그 주진우 의원이 2억 8천의 개인 채무가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1억 갚았대요. 보시면 현찰이 많은데. 국회의원 사무실, 현찰이 더 많은데 네. 국회의원 사무실은 국회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벽지와 기본 기자재를 원래 활용해서 4년마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바뀌니까 한 4년마다 한 번씩 조금씩 정비를 하나 봐요. 근데 이 주진우 의원의 339호 사무실은 국회 사무실 제공 품목이 아닌 새로운 조명, 아까 말한 조명이 있네. 아. 벽자재, 샹그릴라. 그리고 가구 이런 것 등으로 전면 리모델링을 하고 완전 풀 인테리어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12년을 할지 4년만 하고 끝날지 모르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국회에 있는 자기의 공적인 공간이잖아요. 네. 네. 나라에서 해주는 네, 거죠. 그렇죠. 거기를 풀 인테리어를 이렇게 할 정도인데 왜 2억 8천이라고 하는 개인 채무를 그대로 남겨놨는가. 사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이제 안 되잖아요. 게다가 이분이 공천받았던 그 이유도 좀 석연치 않죠. 왜 그렇죠. 그렇게 공천을 잘 받았을까. 해운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특혜란 특혜는 본인이 다 받아놓고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상한 주장을 막 하는 거잖아. 특히 난 제일 이상했던 게 김민석 의원의 이제 아들이 그 학비가 김민석 의원의 전처. 재산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네, 건데 네. 그래서 전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전처를 불러오자 이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건데 현실적으로 같은 가족 내에서도 성인 자녀이고 성인이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전처는 이미 이혼해서 남이잖아요. 그렇죠. 남이죠.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너가 정말 니네 아들한테 학비 대준 거 맞아? 너 그럼 그거 공개해 증거 내놔 이렇게 지금 묻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김민석 그 후보자의 전 배우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인터넷 한 번만 검색하면 누군지 다 나옵니다. 야, 그거 유명한 아나운서.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는지도 다 알고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우회적으로 이미지에 손상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자친구하고 어디 쇼핑몰 가고 있는데 전 여친 만나잖아요. 그럼 저 돌아가요. 누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것은 갑자기 어떻게 설명을 그런 식으로 야 너 오랜만이다. 야 같이 밥이나 먹자 셋이서 이게 맞아요? 아니, 전 여친도 이게 정치의 도리는 넘을 수가 있지만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 그렇죠. 안 된다는. 솔직히 주진우 의원이 무슨 뭐 체급이 감은 아니잖아요. 뭐 이분이 뭐 어떤 감? 아니 그러니까 초선 그냥 네. 저희 기자들이 왔을 때는 뭐 해운대 그냥 아무나 나가도 짝대 입고 좀 되는 초선이구나. 그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죠. 국민의힘 네. 지역에서는 네. 뭐 어디 강북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부산에 제보를 받았었거든요. 부산 그 병역 면제 삼형제라고. 아 병역면이. 근데 안 갔다 그러대. 그래서 지난번에 지기현 부장 그 룸사롱 사건 나왔을 때 네. 주진우 네, 의원이 그 열받아가지고 한 게 네. 나의 지병을 가지고 니네들이 왜 놀려먹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단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놀려먹는 게 아니라 5급 전시 근로역인데. 그건 뭐예요? 5급 전시 근로. 이거는 이제 전시에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안 나면 안 가는 거라서 사실상 면제예요. 아. 네, 대통령실 때 근데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급성 간염. 맞아. 그런데 왜 술집에서 밥 먹었냐? 그때 예, 그런 예, 얘기가 예. 많았었죠. 근데 이제 급성 간염으로 제가 이제 저 화가 날라고. 제보를 받았던 제 제보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기자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안 간 거잖아요 지금. 5급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거든요. 75년 정도면 군대 갈 때 병무청에서 꽤 깐깐하게 볼 때예요 이게. 어디 윤석열 갈 때 부동시 60년생이 뭐 대충 우리 아버지 교수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급성 간염으로 제 취재는 뭐라고 했냐면 급성 간염으로 4급도 있고 3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잠깐 높았다가 낮아질 겁니다. 4급을 줘요. 4급을 줘야지. 4급? 예, 그냥 공익가라고. 네. 근데 5급이 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안검사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만 계속 다니시고. 예, 그래서 이제 의혹 제기를 어떻게 했냐면 취재원들은 급성 간염으로 5급을 가려면 술을 마시면 앞으로 술을 마시면 죽는다. 거의 이 정도 돼야 병무청에서 때려주는 거라고. 관보에 나와가지고 애플민트 급성 질병으로 5급 전시 근로역을 받았는데 네, 네. 이게 병역 면탈에
의도적인 면탈에 병역 면제 범죄 의혹이 있다. 이분의 뭐 아버지가 뭐 검사라고 해가지고 혹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안 아파서 군대 가야 되는데 이것을 아프다고 어떻게 정리가 돼가지고 안 갔다. 요것이 이제 그랬냐 안 그랬냐가 본질인. 급성 간염으로 술 못 먹는데 지금 술을 먹을 수 있는 건 간이식밖에 없다는데요. 네. 주진우는 지금 말술이랍니다. 주진우 그때 검사 시절에 네. 술을 엄청 좋아하고 잘 마신다. 그래서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네. 윤석열이 부동시인데 네. 부동시로 군면제 당하잖아요. 네. 일상생활이 힘들대요. 그렇지. 부동시를 굽는데까지 당할 정도면 계단을 못 걸어 다녀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뭐 떨어... 근데 잘 다녀요. 그거 자체가 네. 병역 비리 의혹의 하나의 증거예요, 윤석열은. 네. 그래서 그걸 진짜. 근데 너무 오래된 사람 60년대생이고 하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솔직히 아. 말해서. 네.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하고 신한증권 담당자와의 대화가 맞아, 이미 맞아. 국회 법사위에서 서영교 의원이 그대로 읊어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최은순이 직원한테 뭐라고 하냐. 야 거기서 내 거 그냥 다 팔아 싹 팔아 그래. 그러니까 신한은행 직원 네?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만 알고 있어.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놨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수합병 그런 거잖아요. M&A. 주식을 떨쳐야지 상대방들이 살 때 좋은 가격에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내가 이종준의 회사를 한 주당 10,000원짜리를 사는 것보다 한 주당 5,000원짜리로 사는 게 제가 더 이득이잖아요. 훨씬 세죠. 그러니까 이제 작전 세력을 늘어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들 나중에 그걸 인수한 다음에 또 올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작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주식을 떨어뜨리려고 하나 봐.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뭐 아는 근데 또 이러다가 지네들끼리도 이제 분쟁이 일어나요.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들 멤버 중에서 좀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는 거짓 정보를 줘가지고 진짜? 그 사람은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고 패밀리인데도? 네. 왜냐하면 이게 주식 작전 같은 걸 하면 이게 한 사무실 한 세력에서만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최소한 세 개 사무실에서 같이 돌아가면서 맞아요. 주고 던지고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작전이 사고가 나는 게 왜 사고가 나냐면 혹시라도 이제 이게 뭐 7월 1일 날 딱 딜이 돼버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딜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속된 말로 빡킹 이게 좀 틀어지면은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 하나 둘 A, B, C가 천억씩 태웠어. 근데 얘네들이 진짜 자기들 통장에 1,000억이 있어서 태운 게 아니라 얘네들도 돈을 막 빌려오고 대출을 받았어. 그럼 이자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틀어지는 과정 동안 이자를 못 막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탈해 버리는 거야. 던지고. 그쵸. 그러면 이 셋이서 커버하던 또 것을 뭔가? A, B하고 둘이만 하다 보니까 둘이 주고 던지고 하다 보니까 정황도 상세해지고 리스크도 커지고 한 명이 또 신뢰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재수의 딜레마처럼 빠져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작전주가 실패하는 경우가 이런 거고 이게 완벽하게 통제가 되면은 이게 성공하는 건데 그러려면 물주가 짱짱이 있어야 그렇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데 또 최은순 씨하고 염 씨하고 그다음에 염 씨라는 건 도이치모터스에 이제 작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3시 14분 14초에 뭐 얼마 이게 다 나오는데 그 작전을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작전은 다른 범죄와 다른 특이점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다른 범죄와 달리 이것은 다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 몇 초에 던지라고 하면 받아야 되고 연락을 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전화를 했다든지 네. 아니면 요즘 메신저로 이렇게 띄워놓으면서 하나는 주식을 올려놓고 하나는 메신저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특검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특검이 근데 사실은 좀 딜레마스럽기도 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그쵸. 검찰을 조금 살살 꼬드겨가지고 검찰 스스로 뭘 잘못했는지를 드러나게끔 해야지 되는 면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죽여버리게 되면 전부 다 자기네들의 죄를 면하려고 다 발을 빼고 그렇죠, 막 이럴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 중요하죠. 조은석 특검은 별명이 그래 특징이 그거래요. 자복을 잘 받아낸대요. 아, 그러니까 자백. 자백까지는 아니고 자복. 아, 스스로 잘 이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이제 어. 뭐 좀 인정하고 뭐 이러는 건데 아. 그게 결국에는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게끔 만드는 수사의 능력이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검찰의 딜레마를 이번에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야, 근데 자복을 잘 받아내는 건 대단한 실력이야. 조지는 걸 잘한다는 소리인데 그거 겁나 힘든데. 아, 근데 사실 저는 고문을 잘하는 그 말이죠. 있어요. 심리적 고문. 뭐 집까지 들어갈까요? 앞세 그러면 뭐 그 사모님 미술품 잘 팔리대요 요새. 뭐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는. 어쨌든 중요한 건 조은석 특검은 그렇게 자백과 자복 이런 걸 잘 받아내면서 이 수사 감각이라는 책을
펼쳐내기도 했는데 어. 자기가 퇴임하면서 근데 그때 법무연수원장을 때 써서 냈던 책인데 책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심리전의 달인이래요. 아. 그리고 손자병법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 병서. 아. 그래서 이제 전략을 그런 식으로 짜가지고 그쵸. 사람들로부터 이걸 잘 뜯. 이 검찰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냐면 이 공범들을 네. 다 같은 시간 같은 날짜에 같은 검찰청 안에 다 부릅니다. 아 PD 게임. 예, 그래가지고 다 그치, 각자 다른 방에 넣어놓고 이분들이 이제 검찰이 모니터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건과 관련된 파일이 있는 이 질문지가 들어있는 이 컴퓨터 모니터 하나는 이 팀이 전체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총책임자 부장검사도 딱 이렇게 보면서 이제 부장검사는 1번, 2번, 3번에 이 공무원들을 야 1번 너 뭐 물어봐, 2번 너 물어봐, 이 답변을 듣고 또 3번 뭐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 통제라구나. 그렇죠. 검사들 딱 하다가 갑자기 괜히 좀 뭐랄까 좀 끌어. 괜히 막 이래 하는 거 근데 눈은 계속 모니터를 딱 보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는 이제 피해자들한테 살짝 뭐 끝났나 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그 뭐예요? 물어봐. 그러니까 이거 다 지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그래요. 다른 방에서 다른 공범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날 그 계좌는 뭐 이정주 씨 걸로 쓰신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지. 네. 그러면은 뭐 예, 제 걸로 했습니다. 아니라던데 김건희 거라던데 해버리면 이제 수가 좀 당황하는 거지. 그렇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김건희를 수사하러 갔던 이 검찰들이 휴대폰을 뺏겠다는 게 결정적으로 이 지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네요. 뭐를 물어봤을 때 뭐라고 추가적으로도 이제 자기는 우리가 1대1로 하다 보면 이 그렇죠. 대화의 메모리되다 보니까 그렇죠. 놓치는 것들이 많지만 그렇죠. 제 3자 입장에서 옆에서 보면은 다른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검찰의 가장 특징이기 때문에 막 요즘 막 협박하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매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증거 들이대버리면은 자기가 한 말을 바로 본목 못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맞춰가는 거죠.